마녀처럼 부려먹고 당신은 평생 친구들이랑 수육이나 삶아 먹든가 해. 그날 아내의 목소리는 부엌을 넘어 거실 끝까지 울렸습니다. 서늘한 김치 양념 냄새 위로 35년 동안 눌러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는 소리가 섞여 들렸죠.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고 초대한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입술은 바짝 마른 채 떨리고 있었고 등은 굽은 채 양념 묻은 장갑이 손에서 덜덜 흔들렸습니다. 친구들 불러서 잘들 먹어. 나는 허리가 끊어져도 상관없지?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지. 그날 아침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묵묵히 김장을 책임지던 아내는 그 순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자의 손등은 벌써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허리는 굽은 지 오래였죠. 무려 35년 동안 반복된 김장날, 그 모든 시간의 무게가 오늘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남편 종만은 어정쩡하게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옆에는 종만이 불러온 친구 3명이 수육 담긴 접시를 앞에 둔 채 서로의 얼굴만 살피며 멈칫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넉살 좋은 친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순자의 떨리는 손, 붉어진 눈과 실룩이는 턱 근육까지 그녀의 감정이 어디까지 폭발했는지 다들 알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순자는 양념 묻은 고무장갑으로 테이블을 가리키며 다시 외쳤습니다. 친구들 불러서 잘들 먹어. 나는 허리가 끊어져도 상관없지?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지.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떨리는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고 숨소리마저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종만은 멋쩍은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호철 엄마. 김장은 원래 당신이 하던 일이고 친구들이 밥 한 끼 먹고 가는 거 당연한 건데 왜 그래? 그 말이 나온 순간 순자의 눈동자는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그녀가 35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죠.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벽에 기대 섰습니다. 등줄기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손가락 끝까지 힘이 닿아 모서리를 꼭 짚어야만 버틸 수 있는 상태였죠. 친구들은 더 이상 수육을 먹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민망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양념통을 덮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그 떨림은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장을 해오며 겪었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겨울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밴드 붙이고 다시 칼을 들던 기억들. 13년 전쯤부터는 종만이 김장 때마다 친구들을 불러 웃고 떠들 때 혼자 부엌에서 새벽까지 절이던 배추들.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또 김치를 찾아 먹던 남편의 무심함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웃음 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탈하고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쉬는 큰 숨, 아니 한숨이었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묵묵히 김장을 책임지는 아내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손에서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올해 67이었습니다. 남편 종만의 오래된 가부장적 기질 앞에서는 늘 한 발 뒤로 물러서주는 사람이었죠. 순자 씨가 종만을 처음 만난 건 20살 무렵 인력 관련 업을 하고 있던 오빠의 친구의 소개로 종만을 처음 만났습니다.
종만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지만 일거리가 넉넉지 않은 시대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성실한 모습에 최소한 가족 굶기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은 신문지 위에 그려둔 꿈처럼 쉽게 찢어졌습니다. 종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오면 순자 씨가 만든 음식을 자랑하듯 내놓고 순자의 손맛 덕에 체면 산다며 웃기도 했죠. 하지만 둘만 남으면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던졌고 김장도 명절도 모두 순자의 책임처럼 여겼습니다. 순자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여자들이 그랬듯 가정을 지키는 게 내 몫이라 여겼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허리병이 오고 손목이 낡아갈수록 그 모든 무게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아들 호철은 30 중반이 넘었고 결혼 후 집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전화도 가끔 왔지만 정작 부모의 속사정은 알지 못했죠. 호철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이 좋잖아. 그 말에 순자는 씁쓸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평화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순자 씨 마음속에는 내가 왜 항상 미안해야 하지, 왜 항상 참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나날이 커지고 있었죠. 종만은 김장날마다 친구들을 불러 수육 파티를 했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몇 번이나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김치를 먹으면서도 나를 일종의 일꾼처럼 대하는 건 도대체 왜일까? 하지만 순자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허리 굽혀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순자 씨였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죠. 그러던 어느 겨울 순자는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손목이 많이 닳았고 무리하면 신경을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없이 젊고 밝은 표정의 부부였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호철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았고 앞으로도 행복이 더해질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의 순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35년을 견뎌온 사람이 더 견디는 걸 못하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도 살기도 싫다 마음을 먹고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던져버린 고무장갑을 바라보던 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나면 마음의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순자 씨는 고무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져버린 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차가운 겨울 공기가 스며들었고 양념 냄새도 더 이상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는 순자에게서 종만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종만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호철 엄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 그냥 좀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얘기도 좀 하고 그러게 술상만 좀 차리라는 건데. 오랜만이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죠. 같은 멤버로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온 게 채 3일이 지나지 않아 종만의 친구들이 순자 씨의 집에 어슬렁대며 들어왔으니 말이죠. 이제 막 정오가 지났지만 종만은 이미 취하기 직전으로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김장보쌈을 안주로 먹은 술이 맛있어서 취했는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재미에 취했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정말 얄밉기 짝이 없었습니다.
순간 부엌 안에 있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순자는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깊었고 그동안 눌러 참아온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만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얼굴로 친구들을 향해 말했죠. 아이고, 미안하네. 집사람이 요즘 좀 예민해서 좀 이해해줘. 그 말에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니. 누구에게 미안한 것인지 35년 동안 종만이 했던 모든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는데 그게 순자가 아닌 친구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게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었죠. 종만의 친구들은 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기침만 했습니다. 슬슬 취하려던 찰나 취기가 사라졌는지 어색함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들 눈에도 종만의 태도는 불편하고 민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만은 자신의 행동이 순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지 여전히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육 더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고 대충 앞치마를 풀어내던 그녀의 손끝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종만은 그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호철엄마야. 손님들 왔는데 이러면 쓰나?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그 한마디가 결국 기름을 부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는 슬퍼 보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노로 보일 웃음이었죠. 체면이라고? 본인의 체면 걱정은 하면서 내 허리 걱정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종만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오늘까지만 김장을 하면 내일부터는 쉬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 말에는 오늘은 그냥 참고 하라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굳어버린 표정은 이미 결정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들은 수육 접시를 절반도 비우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기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종만과 순자는 마주서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방에 있는 사람처럼 가까운데도 멀었습니다. 잠시 후 종만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그만하고 정리하자고. 내일도 해야 할 게 많지 않냐고. 마치 오늘의 소동은 잠시의 투정 같은 거라는 듯이요. 순자는 천천히 종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묵은 슬픔과 지쳐버린 사람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종만 씨, 순자 씨는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자가 남편을 한종만 씨라고 부르는 순간 그 말투만으로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로 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김장을 책임지고 당신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종만은 처음으로 제대로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엌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종만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또 그렇게 유난을 떠냐? 진짜 뭘 그렇게 해줬다고? 순자의 진심을 가볍게 넘기는 태도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도 그 말밖에 안 나와? 종만은 못 들은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만 좀 하면 되잖아?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밤을 새겠어. 아니면 와이프들 데리고 와서 당신 더 힘들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내 친구 앞에서 체면이 있지. 그래서 고마워라도 하라는 것인지 해년마다 인원수만 달라졌지 염치를 챙긴 적 없는 친구들은 오전부터 와서 실컷 먹고 놀다가
낮잠까지 자고 일어나 김치 한 통씩 챙겨서 집으로 가는 게 무슨 관광 코스처럼 자연스레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싫은 티 한 번 낸 적 없었던 순자를 보며 올 것이 왔다고 알아차린 것인지 아니면 없던 염치가 갑자기 생긴 것인지 김치 한 입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당신 체면은 챙기면서 내 허리 굽은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나도 내일 모레면 곧 일은 다 돼가. 왜 이렇게 당신만 알고 옆에 사람 힘든 건 손톱만큼도 모르는데. 순자는 눈물이 차올라 이내 통곡을 하듯 울고 말았습니다. 종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 김장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잖아. 순자는 말문이 막혀 흐르던 눈물이 눈물샘을 찾아 다시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여자가 한다고 그런 말이 어디서?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35년 내내 혼자 시켰잖아. 종마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게 왜?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오늘따라 진짜 예민하게 참나. 순자는 고개를 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힘든 걸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싶었던 거잖아. 종마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그래도 남편 친구들이 왔으면 남편 체면도 세워주고 좀 말하는 것도 들어주면 좀 좋냐? 그게 부부지.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부부. 종마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도와달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어? 순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올라가며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당신은 진짜 몰라 모른 척만 했지? 종마는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김순자 너 왜 이러냐 진짜? 김장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남편 친구들 와서 밥 한 끼 먹었다고 이러냐?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참나? 순자 씨는 차라리 동네 지나다니는 강아지랑 얘기해도 종만과 얘기하는 것보다는 덜 답답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하자 한종만 이제 더 이상 못하겠고. 난 당신 친구들 수육 파티 해주는 사람 아니야. 종만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김장은 누가 하라는 거야? 순자는 배추 한 포기를 종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해. 이제부터는 당신이 해보라고. 종만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더러 김장을 하라고? 내가 미쳤냐? 순자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해봐야 알지 안 그래?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알 거 아냐? 종마는 결국 말이 막히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한 채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흔들리고 난 뒤 집안에는 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엔 지친 마음도 결심도 함께 섞여 있었죠. 순자 씨는 부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종만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집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젖은 앞치마 끝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붉어진 손목은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뜨거웠죠. 김순자 이 바보야. 너 왜 이렇게 견뎠어? 어느덧 해가 기울어 거실 바닥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종만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묻어 있었고 밖에서 친구들에게 푸념이라도 하고 온 듯 얼굴엔 억울함과 화가 뒤섞여 있어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순자와 말다툼했더는 핑계 삼아 또 한 잔 했을 수도 있었죠.
어쨌든 저쨌든 뭐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순자의 마음이나 감정 따윈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 종만 씨에게 토 안 달고 잘 넘어가는 순자였지만 오늘은 참 별일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만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참 별일이야. 별일 김장 한 번 갖고 집안이 이 난리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지금도 그 말이 나와? 내가 김장 한 번 해서 이러는 줄 알아? 종만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30년 넘게 자라던 게 오늘 왜 갑자기 이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나 참.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참아서 한 거야. 참았어. 종만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참아서 했으면 말 것이지. 근데 왜 그걸 나한테 화를 내? 내 친구들 오면 좀 챙겨줄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은 순자의 가슴을 깊이 베었습니다. 나는 당신 친구들 상점 모시는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당신 집 오는 날마다 밥상 받고 술상 받고 김치까지 얻어가면서 단 한 번도 고맙단 말을 한 적 없어. 종만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따져?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고 내가 김치 해주면 받아가는 거지. 누가 억지로 시켰냐? 그리고 고맙다를 꼭 말을 해야 하냐? 넌 그렇게 뭘 바라냐? 진짜? 순자의 눈이 소리 없이 젖었습니다. 당신이 시켰지. 당신이 당연하다고 했잖아. 종만은 한숨을 크게 쉬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됐고,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김장은 뭐 어차피 해야 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그 말은 순자의 마지막 인내심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내일. 당신 지금 내일 김장 또 하라는 거야? 종만은 피곤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유, 그냥 올해만 좀 하고 넘어가자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따라먹나 몰라. 진짜? 순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드럽지도 참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못 알아먹는 거야. 나는 이제 못해. 내 허리도, 내 손목도, 내 마음도 이제는 당신 김장 도울 힘이 없어. 종만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좀 사람 지친다 지쳐. 그 한마디, 그 말은 순자의 가슴을 쓸어내렸다가 곧바로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종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친다고? 당신이 지친다고? 난 35년을 마치 당신이 밥삼시 세끼 챙기면서 살았어. 당신이 지칠 게 뭐가 있어? 내 소리 한 번 낸 적이나 있어? 근데 당신은 오늘 하루 기분 상했다고? 지쳤다 그래? 종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결말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 김순자가 아니야. 종만은 그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 조명만 켜진 채 배추 냄새와 양념 냄새가 뒤섞여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죠. 순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날이면 늘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무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겁고 지쳐서였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종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방 안에서 뭐라 중얼거린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당화를 하다가 결국 더 화가 나서 나온 얼굴이었죠.
종마는 거실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오바!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종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김장 한 번 안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쳐? 남편 체면이랑 집안 분위기가 있지. 그걸 왜 이렇게 망쳐? 순자는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할 걸 왜 나한테만 맡겼어? 당신 친구들 내가 왜 평생 대접해야 하는데? 종마는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남편이 부탁하는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아이고, 남자 체면도 좀 세워주고 그래야지. 순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체면은 내가 세워주고 당신 그 대단한 체면 때문에 나 아프면 당신이 다 책임져 줄 거야? 종만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인정으로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였죠. 아니, 그래도 부부끼리 서로 도와야지. 부부가 뭐냐? 서로 챙기는 거잖아. 순자는 웃음도 아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챙긴다는 말이 종만의 입에서 나오니 참 가소롭기까지 했습니다. 늘 혼자 챙김만 받은 사람이 서로 챙긴다는 말의 의미를 알기나 한 건지 의문이었죠. 부부? 당신이 말하는 부부는 당신이 필요할 때만 나한테 요구하는 관계잖아. 종만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맨날 잔소리하고.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냐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당신 부모님 제사 챙기고 아프면 죽을 때까지 간호하고 당신 친구들 오면 대접하고 그게 다 뭐였는데? 종만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여자가 시집 와서 당연히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걸 왜 지금 와서 다 따지고 그래? 그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가부장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일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하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상전처럼 모시곤 산 세월. 누가 알아달라고 희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알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죠. 근데 그 또한 순자 씨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무너져버린 마음을 남편이 달래주는 커녕 원인 제공자라는 게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아내니까 하는 거라. 그래 아내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 당신만 챙기고 살았지. 종마는 귀찮은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됐고. 그만 좀 해라. 나 진짜 피곤하다. 이 나이에 김장을 누가 그렇게 예민하게. 순자는 갑자기 종만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민, 당신은 내가 매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내 허리 아픈 것도 몰랐고 손목이 부어오른 것도 몰랐어. 종만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너가 말도 안 했잖아. 내가 신이냐? 말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알아? 순자는 눈을 크게 뜬 채 종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건 종만인데 말을 안 해서 모른다는 식으로 돌려버렸죠.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깊게 울렸습니다. 말 안 해서 몰랐다고? 당신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야. 종만이 짜증내듯 손을 털었습니다. 아유, 됐다. 올해 김장은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내년은 없어.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난 이제 당신이랑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종마는 순자의 표정을 보고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낀 듯 멈춰섰습니다. 야, 너 후회할 말 하지 마.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당신하고는 더 못 살겠어. 종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정신이 멍해진 채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추 더미 사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순자 씨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지금껏 자신을 뒷바라지해주고 챙겨준 그렇게 당연하던 아내 순자 씨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요. 순자가 나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어라고 말한 뒤 종마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곧바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참 30년 넘게 내가 데리고 살아줬더니 김장 좀 안 한다고 이 난리냐? 순자는 종만의 저 한마디가 마지막 남은 정까지 싹 끊어버리는 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만은 기세를 몰아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그래. 밖에 나가봐라. 너 같은 사람 누가 받아주나? 내가 그래서 데리고 살아준 거잖아. 순자는 이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종만이 결국 이 말까지 하는구나 싶어서였죠.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침묵 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종만은 그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말했습니다. 야, 뭘 그렇게 오바해? 짐은 왜 싸? 김장 가지고 이혼한다고 동네 창피하게. 순자는 옷 몇 벌과 약봉지를 차분히 넣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죠. 종만은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가라 나가. 어디 가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내가 데리고 살아준 고마움도 모르고.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리고 살아줬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종만은 뒤늦게 말이 너무 나갔음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좀 낮췄습니다. 아니, 그래. 데리고 살아준 거지. 순자는 마지막 옷 한 벌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지퍼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은 당신이 바꿔야 해. 현관으로 걸어가는 순자의 걸음은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진지해 보이자 그제야 종만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잠깐만. 진짜 나가려고? 이깟 일로? 순자는 신발을 신고 부드럽게 그러나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간일이 무려 35년이었어. 종만은 결국 자존심을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가라면 나가. 후회하지 말고. 너가 나가면 누가 무섭냐. 짐 내려놓고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순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종만은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로 나가버리네. 집안은 찬 기운만 남아 있었습니다. 종만은 마지못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절여둔 배추더미, 양념통, 씻어야 할 그릇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일거리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만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가 입에서 허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데. 옹졸한 여자 같으니라고. 바닥에 비친 종만의 그림자는 낯설 만큼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순자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종만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챙겨 먹는 밥은 왠지 모르게 맛도 없었고 부실하기 짝이 없었죠.
설거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갔습니다. 음식물이며 빨래며 청소며 집안 곳곳 돌보지 않는 티가 나기 시작했고, 온종일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리지 않는 집은 벼락 맞은 나무처럼 텅 비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종마는 문득 외로움이 몰려오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눈치 안 봐도 되고 한잔하기 딱 좋은 날이었죠. 야, 오늘 우리 집에 와라. 종마는 당연히 친한 친구들이 다 모여 하하호호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잠시 후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걸 가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지방이 닳도록 오던 친구 승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마는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뭐 하냐? 우리 집으로 와라. 뭐라도 해서 한잔하자. 그러자 친구는 바로 물었습니다. 재수 씨는 집에 있어? 가면 오늘은 뭐 해주냐? 종마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말도 마라. 집사람 요 며칠 처형네 집 가 있어. 편하게 한잔할 수 있으니깐 일단 그냥 와.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톤이 바뀌었습니다. 야, 재수 씨도 없는데 그럼 뭐 먹어? 종마는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으면 되지 뭐 옛날처럼. 중요하냐 그게? 그러자 친구는 단번에 잘라 말했습니다. 야, 오늘 집사람이랑 마트 가기로 했는데 깜빡했다. 다음에 보자. 다음에 끊는다.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종마는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규태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 규태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술친구 필요하다면 만사 제치고 달려나가 주었던 종만 씨는 규태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같이 같은 마음인 친구는 없었나 봅니다. 규태야. 오늘 뭐해? 우리 집으로 와라. 술이나 한잔하게. 순자 씨는 지난번 김장하고 고기랑 좀 남았어. 뭐 있어? 종마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아니. 뭐 그냥 시켜 먹자. 아니야, 종만아. 친구는 바로 손사래를 치듯 말했습니다. 내 집 가면 항상 재수 씨가 해주는 음식이 맛깔나서 술맛도 났는데 나 어제 과음해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 미안하다. 뚝! 종마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한겨울인데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친구인 금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재수 씨도 없는데 안주는 뭐 먹냐? 싫다 난 술은 안주 때문에 먹어 입맛 끊는다. 피곤해서 자야겠다. 딴 날 보자. 한 명, 두 명,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전화를 끊어갔습니다. 순자가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사람들, 그녀의 손맛과 삶의 노동을 함께 누렸던 친구들이 순자가 없다고 하니 하나같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종마는 결국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서서 절여둔 배추가 이미 시들어가듯 자신의 마음도 축 처져버린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진짜 현실이 눈앞에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 다 순자 때문에 온 거였구나. 종만의 목소리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의 낮은 떨림이었습니다. 호처럼 맛 때문이었어. 그제야 가슴 한가운데 서늘한 바람이 크게 불어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를 붙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붙잡을 자격조차 없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얼굴이었죠. 친구들과 통화가 끝나고 왠지 모르게 순자 씨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그리고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이 극한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니 실제로 정말 혼자였죠. 순자 씨가 대접해주는 음식들이 아니면 오지 않았을 친구들. 그 친구들과 마치 대단한 우정을 나눈 사람인 것처럼 순자 씨를 부려먹고 일하게 하고 모진말을 하고
멍하니 있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종만 이 어리석은 놈.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을 해도 소용없었죠. 집안엔 종만 씨 말고 그 누구도 없었고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순자가 문을 나선 지 일주일.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언니 집에 머물고 있다는 말 외에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종만은 문득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종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미소조차 너무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종만은 다시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순자야, 너 없으니까 이 집이 집이 아니네. 그러나 순자에게 그 말이 닿기엔 너무 늦어버린 시간들이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찬바람만 스며들고 있었고 종만에 후회하고 자책하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순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처형의 얘기를 전해 듣기로는 통화하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황혼 이혼의 얘기까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종만 씨는 순자 씨가 제발 이혼 얘기만은 꺼내지 않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